한국어 자막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CC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서프샤크 VPN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Hi, my Try name to is picture the girl. I'm a model and I'm an actress. I'm working in Milan now. I'm Brazilian. And what can I say about me is I'm a very good mood person. So I'm always smiling and I think life is beautiful and we should smile all the time. As her own. But if I need to say something that I like the most, I love animals and sweets. She was so blissful, she was so sweet, and then she turned into an absolute narcissistic monster. De uma novela que vem dando o que falar. É o caso das brasileiras que estão no exterior e que acusaram a modelo Yasmin Brunet de tráfico de pessoas. Nesta semana, Catiúcia Torres, Letícia Maia e Desirê Freitas foram presas nos Estados Unidos. Pode balançar, vamos lá! 전 세계 최고의 모델이었던 캣 토레스의 피해자가 말한다. 나는 악마를 보았다.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최근에서야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사건의 잔혹성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그 피해자가 쓴 서적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차마 보도할 수 없었던 오로지 피해자가 쓴 책에서만 공개되었던 내용들과 최근의 재판 결과, 범인의 실제 인터뷰가 공개되는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직접 캣 토레스의 서적 더 보이스와 피해자 데저리가 쓴 S Searching의 브라질 버전 서적을 구매, 번역, 분석하였고 BBC에서 제작한 인스타스 페이크 그루 다큐멘터리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온라인 범죄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하나의 방법을 잠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 방법은 서프샤크 VPN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서프샤크 VPN 회사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유명한 네덜란드 사이버 보안 회사입니다. 그럼 VPN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가상 사설망이라고 합니다. VPN은 사용자의 인터넷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이를 다른 서버를 통해 우회시켜 사용자가 인터넷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죠. 저는 사실 이번 서프샤크의 광고 제안이 있기 전에 실제 이미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던 유저였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해보고 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쓰셔야 하는지 간단히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채널에도 몇 번 다루었던 사이버 범죄들은 갈수록 고도화, 진화되고 있죠. 바로 이 사악한 범죄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것이 바로 VPN입니다.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개인 데이터와 온라인 활동을 암호화하는 장치와 웹 간의 안전하고 비공개적인 연결이 생성됩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프샤크 VPN은 온라인 활동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광고, 추적기 및 멜웨어를 차단하고 모든 장치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정부의 불합리하고 반헌법적인 일반인 사찰을 폭로한 미국의 에드워드 스노든의 유명한 말이 있었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이메일, 비밀번호, 통화기록, 신용카드 정보까지 알 수 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있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 VPN을 사용하신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VPN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IP 위치를 다른 나라의 아무 지역으로 마음껏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쓰면 우리에게 좋냐고요? 저는 요즘 넷플릭스에서 이 기능을 사용해 제가 원래는 볼 수 없는 더욱 많은 컨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더욱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각 국가에는 자체 넷플릭스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넷플릭스 컨텐츠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미국에서 한국 넷플릭스 컨텐츠를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몇 개의 중복되는 컨텐츠를 제외하자면요. 하지만 VPN을 사용해서 해당 국가에 연결하면 그 해당 국가의 컨텐츠 라이브러리를 바로 볼 수 있어서 무엇이든 시청이 가능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우를 예로 들자면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한국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며칠 전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영화 파묘가 나와 있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넷플릭스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죠. 하지만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여 버튼 한 개로 한국 IP로 변경 가능, 파묘를 미국 내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말한 경우는 단순히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 다른 국가로 여행을 가거나 한국에서는 막혀있는 여러 해외 컨텐츠들을 보고 싶을 때 이와 같이 VPN을 사용하게 된다면 더욱 많은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관심이 있다면 아래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고 UPD의 충격 실합할 구독자 전용 코드 리얼 호러 파일을 입력하여 서프샤크 독점 할인과 4개월 추가 이용 혜택을 받으세요. 또한 가입 후 30일 100% 환불 보장이 가능하기에 부담 없이 사용해보세요. 그럼 이제 본 사건의 주인공부터 만나봐야겠죠. 캣 토레스. 캣 토레스는 1988년 10월 24일 브라질 북부 벨렘이라는 도시에서 쌍둥이 언니와 함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녀의 집안은 유복하지 못한 형편이었고 그녀의 부모님들은 어린 딸들의 교육보다는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급급하신 분들이었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의 학대와 어머니의 방임으로 이른 나이부터 홀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캣은 또래 친구들보다 매우 큰 키에 월등히 외모가 뛰어났기에 동네에서 매우 유명한 아이가 됩니다. 그녀가 사춘기를 겪을 때쯤 자신은 공부보다는 다른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른 나이에 바로 사회로 뛰어들어 가족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동네 친구들이 제안했던 브라질 미인대회에 출전하여 유명한 모델이 되는 것. 항상 계획보다는 실행이 빨랐던 그녀는 그녀의 나이 12살 때 브라질 모델 에이전시에 스카웃이 되어 모델 생활을 시작, 실제 미스 브라질에 나가 수상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 18살 때 모델 에이전시의 제안으로 그녀는 이탈리아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유럽 전역을 돌며 여러 모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주로 란제리 모델을 하였는데 일본, 브라질, 미국, 프랑스 파리, 한국, 콜롬비아 등지를 돌며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를 쌓습니다. 그녀는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여러 명품 브랜드 대부분의 모델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지내고 2013년 10월 14일 아침 미국에서 그녀의 인생을 바꾼 스캔들 하나가 터집니다. Leonardo DiCaprio's new model girlfriend has confirmed they are dating. Kate Torres, who is 24, insists the Great Gatsby star is amazing, but admits she might get in trouble with the 38-year-old hunk for speaking about their romance. She said, "I met Leo in Cannes. We were staying in the same house at the festival. Leo is amazing, but I worry about what he will think about me talking to you. We have a pact that nothing can ever be said about our relationship. In Europe, it is different. People see us together in many places, so they do not need to ask us about anything." Leonardo and the Brazilian beauty have been spotted together on several occasions, but the blonde model is still getting used to the paparazzi. She added, "I really don't know how the photographers got the pictures because we were well guarded and no one could come close in any circumstances. He doesn't like being photographed and barely goes out walking once people have realized it's him." 그것은 바로 12살 차이가 나는 전세계 최고의 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의 열애설. 그날 이후 전세계의 연애 잡지에는 그녀와 디카프리오의 데이팅 사진으로 도배가 되었고 곧바로 미국의 한 언론에서 캣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은 직설적으로 디카프리오와는 어떤 사이냐고 물었죠. 그녀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네, 맞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예요.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의 말은 바로 달라집니다. 우리 둘은 그저 친구 사이였고 몇 번 같이 놀러 나간 것뿐이다 라고요. 왜냐하면 디카프리오 소속사에서 그 둘은 단지 친한 친구일 뿐이며 깊은 사이는 아니라고 그녀와의 선을 그어버렸기 때문이었죠. 어찌되었든 캣은 그날 이후로 전 세계에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고 2013년도쯤에 그녀가 개설한 인스타의 팔로우 수는 며칠 만에 20만 명을 돌파하고 곧 100만 명의 팔로우를 갖게 되죠. 그리고 그녀는 2013년 12월 이제 전 세계 셀럽들의 중심지인 미국의 뉴욕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본격적인 미국에서의 활동을 계획했던 것이었죠. 제가 알아본 그녀의 맨하튼 아파트의 한 달 월세는 약 10,000불, 하나로 1,300만원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뉴욕 맨하튼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고액의 렌트비를 내며 인플루언서로서의 화려한 생활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인스타와 틱톡을 중심으로 여러 광고와 자신만의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던 캣. 그녀는 여러 업체의 광고를 받아 승승장구하게 되지만 2016년도경 캣은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사람의 살을 파먹는 균에 감염되고 그 균이 가슴까지 침투해 그녀는 가슴 절제술을 받고 다시 가슴 쪽을 재건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그녀에게는 매우 큰 아픔으로 찾아와 그녀는 뉴욕을 떠나 LA 할리우드로 이주해 배우로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2017년 LA로 이주한 캣은 그곳에서 여러 할리우드 제작자들, 셀럽들을 밤마다 만나며 자신만의 매력을 뽐내었고 배우로서의 여러 오디션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배우로서의 실력이 부족했던 그녀는 매번 낙방하게 되고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그때마다 여러 약물, 심취, 의존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때부터 그녀는 브라질 전통 부두술, 일명 흑마술이라는 영적인 의식과 최면, 명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가 추후 저술한 자신의 자서전 더 보이스라는 책에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서술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그녀는 자신이 직접 신과 천사의 계시를 받아 소통하게 되었으며 엄청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며 그때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리고 자칭 자신의 뛰어난 이런 영적 능력으로 그녀는 라이프 코칭 사이트를 개설하여 자신만의 온라인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고 있는 셀럽인 자신이 항상 자신감이 없고 우울하고 인생의 활로를 찾을 수 없는 어린 여성들의 삶 전반을 들여다봐주고 한 명씩 코칭을 해주는 것이었죠. 1대1 코칭 프로그램의 한 사람당 가격은 약 700불에서 1800불 사이. 주로 그녀의 고객은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그녀의 팔로워들과 팬들이었죠. 이때의 사업 시작으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많은 돈을 벌게 되고 LA와 뉴욕을 오고 가며 자신의 코칭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때때로 몇 개월씩 뉴욕의 아파트를 얻어 체류하며 멋진 사업가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죠. 이런 생활들을 이어나가던 2019년 가을 뉴욕에서 체류하고 있었던 캣은 안나라는 한 여성을 자신의 룸메이트로 초대합니다. 악취. 캣의 팬이자 인스타그램 팔로워였던 안나는 그녀의 라이프 코칭을 받은 고객이자 그녀와 사적으로 연락도 하고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안나 역시 브라질 출신이었고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온 상태였죠. 안나는 미국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녀는 우울감이 매우 심한 상태였으며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정신적 지주 같았던 친구 캣이 보스턴에서 홀로 외롭게 있지 말고 뉴욕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들어와 같이 살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고액의 렌트비를 같이 낼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잔심부름과 음식, 집안 청소 정도만 해준다면 매달 2,000불의 월급도 주겠다며 달콤한 제안을 하죠. 안나는 항상 캣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그녀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파트에서 지낼 수 있다는 설렘에 그녀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너무나 기쁜 마음에 다음날로 바로 캣의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 캣의 아파트 내부의 모습은 안나가 예상한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죠. My first impression of Kat was kind of confusing because I was used to seeing her in this perfect Instagram feed, always looking her best. And then when I got to her house, it was shocking because the house was really messy, really dirty, didn't smell good. She wouldn't be able to do minimal things by herself. Like if she was going to shower, I had to be talking to her the whole time because she cannot stand to be in silence just taking a shower. And the only times I was able to sleep for a few hours in a row is if she was out with one of her boyfriends. And then when she came home, whether it was at 2, 3 a.m., then I had to wake up. 캣의 아파트 내부는 그녀가 키우던 고양이들의 오줌 냄새와 쓰레기 냄새로 가득했고 캣이 만들어 놓은 사진 찍는 스팟을 제외하고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캣의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인지 캣은 자신이 화장실을 갈 때도 목욕할 때도 안나가 옆에 있어야 했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어주고 캣의 말을 들어주어야 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항상 잔심부름을 시키거나 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할 때에도 자신의 지근거리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야 했으며 심지어 안나는 그녀가 그곳에서 체류했던 약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침대에서 잔 적이 없었으며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만 잠이 들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 소파마저 고양이 오줌 냄새에 매우 힘들었다고 인터뷰하기도 하죠. 또 한 번은 24시간 내내 캣의 손발이 되어야 했던 안나는 너무 졸린 나머지 캣에게 자신이 아파트 내 피트니스 센터로 운동을 가도 되냐고 허락을 받은 후 아파트의 한 복도 구석에 쪼그려 잠을 청한 적도 있다고 회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캣이 약속한 2,000불의 월급은 단 한 번도 지불되지 않았죠. 매번 아파트 렌트비가 올랐고 너의 생활비도 내 카드로 나가고 있으니 이해해라 라는 정도의 변명으로 대체되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활이 약 3개월 동안 계속되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안나는 캣에게 자신이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겠다라며 캣이 잠시 외출한 사이 그녀는 도망치듯 그녀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때의 경험이 악몽이 되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도 생각해보지만 캣의 유명세와 보복이 두려워 그냥 자신이 가슴에 묻고 지내기로 합니다. 교주.
약 1년 후인 2020년 말경, 캣은 LA에서 만난 11살 연하의 잘생긴 남편 잭과 혼인신고를 합니다. 잭은 그 당시 21세였고 캣은 32세였죠. 잭의 부모님은 그 둘의 결혼을 반대하지만 잭은 셀럽인 캣의 매력에 흠뻑 빠져 부모님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2022년 그 둘은 LA에서 텍사스로 이주합니다. 아무래도 텍사스의 집값이 캘리포니아 LA보다 저렴한 탓도 있었고 세금에 대한 부담이 컸었던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LA에서 텍사스로 이주할 당시 그 둘에게는 이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총 3명의 다른 룸메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말고도 예전부터 몇 명씩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하고 있었던 여성들도 있었죠. 당시 같이 살고 있던 룸메이트의 이름은 데저리와 레티샤.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을 밝히기 원하지 않았고 텍사스로 이주하고 몇 달 안 되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룸메이트 데저리와 레티샤 역시 브라질 태생의 어린 여성들이었고 캣과 잭이 텍사스로 이주할 당시 같이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텍사스주 한 시골 동네에 방이 5개인 큰 맨션 하우스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같이 살게 되죠. Zach, he was a good-looking guy, very buff. He didn't wear shirts very often. They weren't paying their rent, and so they were evicted. 사실 데저리와 레티샤는 브라질에서는 이미 실종 신고가 나 있던 여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둘의 가족들은 둘 다 캣이라는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듣고 미국으로 떠났고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의 연락, 전화나 문자 모두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브라질 당국 경찰과 미국의 언론들에 연락해 이러한 것들을 알렸고 이러한 사실들이 뉴스 보도로 나오자 마침 보스턴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캣의 예전 동거인 안나가 그것을 보고 자신이 이제 나서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나 역시 경찰에 신고하여 캣이 그 둘의 실종에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언질해 줍니다. 그리고 인스타와 틱톡에도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캣의 본 모습을 폭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안나 말고도 또 다른 한 명의 폭로자가 나옵니다. 그녀는 브라질 모델이었던 야스민 브루네. 그녀는 역시 캣의 친한 친구였고 역시나 그녀에게 세뇌당했었던 또 다른 한 명의 피해자였었죠. 그녀는 예전부터 안나와 캣의 관계와 다른 여러 피해자들, 데저리와 레티샤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야스민은 직접 자신의 인스타에 한 영상을 올려 이 모든 안 좋은 사건들의 주범은 캣이며 캣이 이 모든 피해자들의 사이비 교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그들을 세뇌시킨 뒤 성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들을 완벽히 착취하고 있다며 고발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다행히 야스민 역시 엄청난 셀럽이었기에 그녀의 팔로워들이 그 폭로 영상을 전국에 퍼뜨리게 되고 뜨거운 이슈로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발 영상 이후로 야스민은 캣의 팔로워들과 추종자들, 당사자인 캣에게 엄청난 모욕과 여러 협박을 당합니다. 그래도 야스민과 안나 덕분에 이 이슈가 여러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되었고 미국의 경찰이 처음으로 캣 토레스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으며 2명의 여학생 데저리와 레티샤의 납치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진지하게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캣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개의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데저리와 레티샤는 납치당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미국에 왔으며 어떠한 착취도 없이 행복하게 각자 많은 돈을 벌며 잘 살고 있다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데저리와 레티샤 역시 자신들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캣은 자신들의 고마운 친구일 뿐이고 자신들이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이유는 다른 사적인 이유가 있으며 자신들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무렵쯤 캣의 수상한 혐의를 포착한 경찰은 어느 날 캣의 집으로 출동해 불시에 그 집에 살고 있던 데저리와 레티샤 그리고 추가 몇 명의 여성 동거인을 만나 취조하게 됩니다. 서로를 떨어뜨린 후 각 한 명씩 불러 취조를 시작하는데 룸메 중 한 명인 레티샤는 자신의 온전한 자기 의지로 직접 미국에 들어왔으며 그 누구의 강압과 협박, 부탁이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리고 최근 가족들의 연락을 끊은 이유는 단지 어릴 적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한 학대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별다른 신빙성을 갖지 못한 전형적인 인신 당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세뇌를 당한 후 주장하는 말과 동일하다고 판단, 캣에 대한 더 심층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나는 메시아다. The police of California will be called if Zachary Mencken tried to hurt me. The police of California will follow the orders of Mother Mary. By all means, by all means, by all means, I'm the queen of the universe.
I'm Madalena, Martha Mary, Sammy, he, to protect her son. This time, you're not going to kill him. He's the Messiah. I'm the Messiah. He's the king. We're gonna rule the world. But you're gonna be listening to me, him, like he is God himself. Like he's God himself. Do you all heard me? Do you all heard the message? You dummies, do not touch that man. He has a cross in his arms. You understand that message? They might lay down on the floor when Zachary Mencken walk. All of them with their hands down like this. I'm gonna film the mirror right now. You see the mirror? You're gonna lay in the floor in this position like this with your hands here where we can see them. Lay in the floor. Leticia, film me. Film my body. You're gonna lay like this when Zachary Mencken passes you. Are you filming me? Mm-hmm. Do they understand? Yes. My arms are right here, away from your body. Do not touch each other. You have to be like this. Do not touch each other because you can be manipulated by the force of the gods on the dark side. You understand? All of you. 심지어 그녀의 11살 연하 남편인 잭의 가족들 역시 잭과의 연락이 언제부터 완전히 끊겼으며 이 모두 며느리인 캣의 탓이 큰 것 같다며 그녀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텍사스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잭의 가족들이 오해하고 있고 자신에게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캣은 분노하며 가족들에게 반발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죠. I want you to die. I hope you listen to this. You understand this? Die. Leave me and my family alone. 이런 여러 영상들과 여러 폭로들의 진위 여부를 검토해 나가던 경찰은 결정적으로 데저리아 레티샤가 실제 추노하고 있을 것이라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를 포착합니다. 그것은 텍사스 댈러스 소재의 온라인 VIP 사이트에 그 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저리아 레티샤의 미국 내에 있던 은행 계좌를 조회해 그 계좌에 있는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는데 그들의 모든 자금은 다름 아닌 캣의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 결정적인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경찰은 마지막으로 캣을 건강하기 직전 다시 한번 캣에게 직접 전화해 실종자였던 데저리아 레티샤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그녀들의 신상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역시 피해자로 추정되는 데저리아 레티샤는 자신들은 전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으며 다시는 전화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경찰과의 통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두 캣이 그녀들에게 강제로 그런 식의 거짓 진술을 하라며 강요했던 사실이 밝혀지는데 어떻게 밝혀지느냐? 실은 거짓 진술을 하라고 협박하던 캣의 모습 모두를 몰래 데저리가 자신의 폰 카메라로 모두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Gente, eles são muito troqueiro. Ele é detetive. Muito cuidado, pelo amor de Deus. Eu vou dar um chute daqui em vocês se vocês falarem alguma coisa. Dá um grito.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은 2022년 11월 캣 토레스를 데저리아 레티샤 그 두 사람의 혐의와 납치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저리아 레티샤는 각자 캣과 분리가 된 후에서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진실들을 터놓게 되죠. 그리고 브라질 시민권자였던 캣은 바로 미국에서 추방당해 브라질 당국법에 의거해 재판을 받게 되죠. 비자가 만료된 상태로 체류하고 있었던 데저리아 레티샤 역시 브라질 그들의 고국으로 추방당했고 그제서야 그들의 가족과 다시 상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두 피해자가 말하는 이 사건의 전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Why is the judge keeping you in prison if you Because don't deserve the to be people here? are saying that I am a problem outside, that I can take the minds of the people and change them. People are saying I am a fake guru, but at the same time, they're also saying that I'm so real and so dangerous that I can take his mind or whoever mind and change his mind. This is written in my paper, so I'm only talking what is written in my paper. It says she is a danger to society because she can change people's mind with her words. She can too. Can you? Can I? You tell me, can I? I hope I can. 저는 이제부터 피해자 레티샤의 인터뷰와 데저리가 직접 저술한 책 As Searching에 나오는 실제 사실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다소 충격적일 수도 있는 이 두 명이 제기한 캣에 대한 모든 혐의들은 실제 브라질 재판장에서 언급된 사실들임을 밝힙니다.
먼저 피해자 중 한 명 레티샤는 브라질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그녀의 나이 14세 때 인스타 피드에서 캣을 발견해 너무나 아름다운 그녀를 자신의 우상처럼 떠받들게 됩니다. 그리고 캣이 한참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팔아먹고 있었던 1:1 라이프 코칭 시스템을 그 어린 나이에 700불을 모아 신청, 그 이후부터 캣과 친분을 쌓게 되죠. 캣은 그 코칭 프로그램에서 16세였던 고등학생 레티샤에게 지금 당장 너에게 무의미한 학교를 때려치고 자신이 있는 멋진 세상 미국으로 넘어와 같이 일을 하며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라며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브라질에서 LA로 올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을 공짜로 보내줍니다. 한마디로 가출을 종용한 것이었고 레티샤는 그녀의 말을 믿고 LA로 들어오죠. 하지만 던 레티샤가 미국의 혈혈단신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베이비시터 정도였고 캣은 무책임하게 그런 일은 이제 돈이 안 되니 자신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자신처럼 멋진 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세뇌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자신이 이 세상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한 사람이기에 나를 기뻐해야 너의 가족들이 무사할 것이라며 협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기에 어린 나이에 레티샤는 텍사스에서 친구 데저리와 같이 스트릿 클럽에 나가 춤을 추고 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캣이 체포되기 전에 경찰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학대했기 때문에 가족과의 연을 끊었다라는 말은 모두 캣이 그렇게 말해야 너와 가족들이 무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박했고 그렇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이다라며 언론에 밝힙니다. 다른 피해자 데저리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그녀는 레티샤보다 정도가 조금 더 심했고 더욱 악랄했습니다. 브라질 사람이었던 데저리는 가족들을 따라 독일에서 자란 학생이었는데 그녀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고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삶을 살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녀에게는 맞지 않았고 성격적으로 매우 소극적이었기에 어릴 적부터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겪어왔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실제 몇 번이나 시도도 했었다 말합니다. 그런 그녀를 온라인 라이프 코칭 시스템에서 만난 캣은 데저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 그녀의 정신세계 전반부에 걸쳐서 조금씩 잠식해 들어옵니다. 현재도 데저리는 그때 당시 캣이 진심으로 자신을 친구로 대해주었던 것은 사실이며 우리 둘 사이에는 안 보이는 끈끈한 유대감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던 어느 날 캣은 그녀에게 그런 우울하고 힘든 감정이 없어지게 도와줄 테니 자신이 있었던 LA로 와서 같이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실제 비행기 티켓표를 살 만한 돈이 없었던 데저리에게 캣은 직접 티켓을 사 그녀에게 보내죠. 레티샤와 똑같은 수법이었네요. 사실 데저리의 마음은 50대 50, 그녀를 따라 LA로 가는 것 50, 그냥 독일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것 50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캣이 비행기표를 그녀에게 보내 지금 당장 날라와 자신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데저리는 LA로 날라와 그녀와 동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집에 그녀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레티샤도 있었고 약 2-3명의 다른 여성들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캣은 그 모든 여성들에게 매우 이상하고 괴이한 브라질 전통 흑마법을 토대로 자신이 만든 종교를 믿어야 한다며 그들 모두를 강요합니다. 그들은 주로 원형을 그려 앉은 상태에서 중간에 캣이 나와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천 인형에 바늘을 꼽으며 저주를 내리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흡입하는 종교였죠. 이 과정에서 몇 명은 도망쳐 나갔고 도저히 도망칠 수 없었던 데저리와 레티샤는 빠져나오지 못해 그 사이비 종교의 수능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었죠. 그 둘이 도망칠 수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캣이 그들이 LA로 들어올 때 가져왔던 여권과 모든 돈들을 안전상의 이유라며 자신이 모두 빼앗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둘은 심지어 반 밖에 있는 집안의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려 해도 뭐든지 캣의 허락을 받아야 가능했다고 하고 핸드폰도 당연히 쓸 수 없었으며 자신과 함께 인스타그램 영상을 찍을 때만 잠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캣은 더 나아가 자신에게는 실제 자신의 말에 순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천사에게서 받은 전지전능의 권능을 갖고 있다며 자신의 말에 100% 복종해야 한다며 그녀의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세뇌시켰다고 하죠. 결국 몇몇은 실제 그녀의 힘으로 세계가 진짜 멸망할 수도 있다고 믿게 됩니다. Em nome da Katy Torres, porque o mundo corre perigo. A Katy Torres corre perigo. Mark Zuckerberg, Vladimir Putin, eles precisam achar a Katy Torres. Eles precisam achar a Katy Torres e eles precisam salvar o mundo da guerra. Isso vai ser uma destruição.
Se eles não verem essas mensagens postadas aqui nesse Instagram, o mundo vai estar em destruição. 그리고 캣은 자신의 신복이었던 데저리아 레티샤의 머리를 자신과 같은 색으로 염색시켜 자신을 중심으로 약간 중2병 같은 스타일의 인스타에서만 활동하는 마녀 클랜이라는 집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추후 이런 행위들을 본 전문가들은 캣 토레스는 정말 끔찍한 나르시시스트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렇게 LA에서의 생활을 접고 2022년 초쯤 다 같이 텍사스로 이주 왔을 때 캣이 갑자기 돈이 궁해졌는지 갑자기 이사하자마자 그녀의 수족이었던 데저리아 레티샤에게 내가 정말 너무 돈 때문에 힘들고 너희 가족들 때문에 공경에 처해있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줘야겠다며 설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너희들이 밖으로 나가 많은 돈을 좀 벌어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미국으로 올 때의 비행기표 값과 여기서 체류했을 때 비용 전체를 너희들을 위해 모두 지원했으니 이제 너네들의 차례라며 그녀들에게 돈을 벌어올 것을 명령합니다. 더불어 그 돈을 벌어오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곧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너를 위해서 다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이라며 지극히 사이비적인 메시지로 그녀들을 시작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현생에 저지른 죄와 업보가 많으니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라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캣이 말하는 그 둘이 큰 돈을 벌 수 있고 천사와 자신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클럽 스트리퍼와 매로서의 생활. 그때 이후로 데저리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고강도 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의 손님들 중 그녀를 많이 좋아하는 소위 VIP 손님이 온다면 업무 후에 둘이 같이 잠을 가질 수 있는 2차를 나가기도 했다며 고백합니다. 심지어 스트릿클럽에서 데저리가 하루에 1000불, 하나로 130만 원을 벌어오지 못한다면 집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게 했으며 그런 날은 데저리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한 적도 있었다며 회상합니다. 노숙을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갖기도 해야 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회상하기도 하죠. Desiree writes of how Kat repeatedly threatened her, and eventually, scared and lost, she gave in to Kat's demand that she work as a... On the way to meet the client, my legs wouldn't stop shaking. When I opened the bedroom door, many questions haunted me. Could I stop whenever I wanted? If the broke, would I get a disease? Could he be an undercover cop and arrest me? What if he killed me? 추후 캣은 더욱 그녀를 압박하며 이제는 하루에 3,000불 이상을 벌어오라며 한계점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데저리는 돈이 많은 VIP 고객만을 찾아야 했고 그 VIP 고객들은 대부분 유명한 운동선수, 사업가, 정치인, 할리우드 프로듀서들이었다고 폭로합니다. 그들은 적게는 1,000불부터 많게는 하루에 2만 달러까지 지불하게 되었다고 하죠. 데저리가 쓴 책에 보면 충격적이게도 어떠한 VIP 고객은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면 몇십만 불을 건네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적도 있었고 캣의 명령에 따라 실제 데저리는 그때부터 피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캣 몰래 거절했지만 피임기구 일명 제거한 이후부터는 결국 그녀는 여러 병에 감염되었었고 그로 인해 열이 났고 항상 항생제를 먹었어야 했다고 회상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캣은 데저리에게 VIP 고객들이 항상 관계 중 공용을 원했었기에 데저리에게도 계속해서 해야 한다며 그녀에게 을 구매해 복용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데저리는 콕 중독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악마 같은 짓거리들을 시켜온 캣은 그렇게 그녀로부터 한 달에 약 3만 불이라는 돈을 매달 가져갑니다. 그리고 단 한 푼도 데저리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었죠. 역시나 이 모든 일의 합리화는 하늘에 계신 천사들을 위한 행위라고 세뇌합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계속해서 돈을 상납했던 데저리는 어느 날 너무나 깊은 수치심과 모멸감이 들어 캣에게 한번 대항해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캣은 자신의 차에 타라며 너에게 좋은 곳을 데려다 주겠다라며 어디론가 떠나곤 했다고 하는데 다름 아닌 그 도착지는 총을 쏘는 실제 사격 연습장. 그리고 내려서 같이 사격 연습을 하자며 그녀를 끌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데저리는 이 당시를 회상할 때 무언의 압박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제 그녀의 말에 토를 달거나 거부할 경우 실제 총으로 자신을 살해할 수도 있겠다는 일종의 그런 무언의 압박을 느꼈다고 하죠. 데저리는 다시 무력감을 느끼고 캣이 원하는 그 악순환의 굴레로 다시 들어갑니다. 추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데저리 같은 피해자들은 2-3명이 동시에 더 존재했음이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캣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뉴욕으로 처음 이주해온 캣은 그녀의 잔심부름과 여러 일들을 도와줄 룸메이트를 찾아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저 투어스키. 그는 작가이자 배우였던 사람이었죠. 그는 캣과 같이 생활하면서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녀는 항상 모든 옷들이 명품으로 치장할 정도로 사치가 심했고 처음에는 그 비싼 렌트비를 몇 년 동안 낼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디서 이렇게 비싼 옷들과 렌트비를 충당할 수가 있는지 궁금해하던 차 매 달마다 어디론가부터 페덱스 우편으로 거액의 현금 따발이 배달오고는 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엄청난 현금들은 그녀의 한 스폰서로부터 온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녀의 스폰서는 현재 추정컨대 러시아 정부의 고위급의 한 관료. 그는 실제 블라디미르 푸틴의 친구이기도 한 사람으로 그에게는 몇십 년간 같이 산 부인과 딸들도 있었죠. 캣과 그 남성은 그녀가 프랑스에서 모델 활동을 할 때 한 요트 선상 파티에서 만났으며 그 둘의 은밀한 거래가 오고 갔고 그는 캣에게 그때 이후로 물질적인 많은 후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바뀐 롤렉스 시계는 작은 한 일부분이었고 뉴욕에서 생활했던 고가의 아파트 렌트비 모두 그가 지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영상에서도 나오다시피 2016년경 캣은 괴사성 근막염을 앓게 되고 그로 인해 가슴 절제술을 받게 되죠. 이때의 수술로 러시아의 그 고위 관료는 그녀에게로부터 관심을 잃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모든 지원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2017년 LA로 이주하게 된 것이었죠. 캣의 99년생 남편 잭은 캣이 브라질에 투옥된 이후 자신이 현재 미국 텍사스에서 8마리의 반려견들과 $1짜리 파스타만을 먹고 버티고 있으며 렌트비를 못 내 쫓겨났고 억울하게 브라질에 투옥되어 있는 아내 캣을 만나러 가야 하기 때문에 1,500불이 필요하다며 일반 사람들의 기부를 요청하는 고펀드미의 게시글을 하나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글의 백그라운드 사진으로는 그 둘이 멋진 헬리콥터를 타고 여행을 하며 사치를 부리던 예전 데이트 사진을 올렸던 것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캣의 남편인 잭입니다. 제 아내가 브라질에서 추방되어 억울하게 투옥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려견들을 돕고 저의 생활비와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 모금이 필요합니다. 제 아내가 있는 브라질로 여행할 수 있을 때까지 $1,500가 필요하니 작은 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잭. 2024년 4월의 어느 날 브라질 재판의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영국 BBC 기자팀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녀와의 인터뷰가 성사되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성사된 가장 큰 이유는 추정컨대 방송국 쪽에서 그녀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캣은 BBC 방송국 카메라 앞에 나와 이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Nobody lived with me. No women lived with me, other than my dog. That is a girl. My cat, that is a girl. No women live with me. We've seen messages from you inviting young women to live with you. Man, if you did not see a message in the federal police, you cannot believe this message is from me. There is no way I send a message to a person saying, come to live with me in America, I'm going to you, or you're going to work for me. In my house, nobody worked. I want to say... So do you think the messages that we've seen from multiple women are fake? Absolutely, yes. What about the bank transfers from Desiree, where she's depositing money into your account? The same thing. You're saying that's completely fake? No, They never sent you money? No, whatever she could use from me, she did. But I didn't know what she was doing. You didn't know she was sending you money? Yes, I know she was sending me money to take Ubers. And Some I of said the transfers were £600. Was she taking a £600 Uber? Yeah, she told me that. I have seen some Uber receipts that was like $3,000, $4,000 per month. A Ana disse que você manteve ela em casa, trabalhando como se fosse uma escrava, que você não pagou o valor que você tinha acordado com ela e que você ameaçou ela. A gente leu um post nas redes sociais em que você diz que, de fato, manteve ela como escrava e que o crânio dela seria pendurado na sua casa. Deus me livre. E que ela pagaria com a vida dela pelo que ela fez contra você. Eu não sei quem postou isso, mas não fui eu. Isso estava na sua conta do Instagram. Eu não sei quem foi, nem se foi na minha conta do Instagram, mas eu não postei isso. Agora que eu lembrei quem a Ana é, e ela nunca trabalhou na minha casa.
Ela ficou na minha casa por alguns dias e foi embora. Why do you think they'd make something like that up? Because they want media, because they want to be somebody, they want to talk about it. It's not real, it's not true. I've been working with this for 9 years and I have 14,000 clients and I had many people that were very jealous about the money I was making. I charged a lot of money to do it. Did you believe in the advice you were giving these women? Oh yeah, I believe 1,000%. I will look in their eyes and I will go to sleep and I will wake up in the morning thinking about the advice I give to them. In jail still, I think about the advice I give to them. I never ever was wrong, ever. I don't regret one single word I said. I don't regret. Throughout this interview, we've put very serious allegations to you: human sexual, modern, and in response, you've said you were proud of your advice, you've laughed, you've said that they're ridiculous, they're liars. Do you take any accountability for any of these allegations? Absolutely not. Zero. And do you think you deserve to face any punishment or justice? Absolutely not. What I want and I need is justice. What I want to do with my lawyer is justice. I don't deserve to be here. I didn't deserve to be here not even one day in my life. You choose to believe whatever you choose to believe. I can tell you I'm Jesus and you can see Jesus or you can see the devil. That's it. Olha lá, hein? Você vai descobrir se eu tenho poder ou não depois. O que vai mais? Então, ameaça? I didn't like her. 2024년 7월 마침내 여러 건의 혐의로 기소된 캣 토레스는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녀의 형량은 단 8년. 그녀의 피해자들은 8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아직도 무서움에 떨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소셜미디어에 여러 허영을 만들고 가상의 인물에 자신을 투영해 연약한 미성년자나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현혹해 쇠뇌시키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라인 속 화려한 프레임 속에 속지 말고 그 밖의 어두운 현실을 바라봐야 할 시기입니다. 다음 사건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